안녕하십니까. 유럽발 북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2일 김영철을 만난 후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보아도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보였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김정은과의 2차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트윗입니다. 이렇듯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낙관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고서를 주도한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협상 와중에도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며 추가로 산오리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산오리 기지 주변에 차량이 드나들고 있고 막사 창고가 지어져 있다는 인공위성 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독일의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빌트의 보도와 동일한 맥락의 보도를 한 신문도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뉴지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뉴지리 신문의 동아시아 전문기자 크라웰 기자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성과, 즉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죠. 이런 성과마저 이번에 내놓지 못한다면 트럼프의 지난 모든 비핵화 협상 과정이 하나의 리얼리티 TV의 연출로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빌트의 이번 기사 마지막 부분의 내용 또한 트럼프의 일관된 낙관주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빌트는 마지막 문장에서 불과 3일 전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우주 개발 프로그램에 트럼프가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트럼프 자신도 미국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러한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협상의 달인으로서의 트럼프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치쇼에 밝은 김정인 또 문재인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인물인가 하는 것이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이러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동결과 ICBM을 포기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운전대론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의 안보를 독재자 김정은의 선의에 내맡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지리 신문에 아까 얘기했던 크라울 기자의 보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북한 이번에 국방백서에 나타난 내용을 뉴지리 신문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친북 반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친구, 일본과는 공유가치 전무하다. 이러한 타이틀을 뽑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친구로 묘사하고 일본과는 공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적이란 표현도 삭제되고 일본과의 공유했던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도 적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보좌파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크라웰, 뉴지리 신문의 크라웰 기자의 또 하나의 보도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라웰 기자는 문 대통령이 반일 감정이라는 이것을 의역하면 역사적
꽃놀이패를 이용해서 반일 포퓰리즘, 즉 이를 이용해서 경제 침체, 경제 실패, 실정과 대북 정책, 즉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반감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아베는 피랍 일본인에 대한 귀환을 우선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대북 제재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의 포퓰리즘, 즉 역사적 꽃놀이패가 바로 반일 감정인데 북한의 비핵화 실패 및 대북 정책의 불만 또는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반일 감정을 이용해 해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스위스의 티롤 일간지 그리고 비나, 스위스의 오스트리아의 비인 신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과의 많은 협상과 약속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보도와 함께 인권이 언급되지 않은 채 체결된 북한과의 모든 약속과 협정은 쉽게 깨질 것이라 이런 보도를 한 것도 눈에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수면 밑으로 숨겨져 있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수면 밖으로 드러내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이나 협정은 쉽게 깨질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 디벨트 지난 1월 8일자죠. 1월 8일은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1월 8일 날 디벨트가 김정은 생일 35세 생일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라는 보도를 디벨트가 했는데요. 그때 김정은 집권 7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그야말로 폭정을 했는지를 디벨트가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상기해드리면 김정은 집권 7년 동안 핵실험을 2번 했다 이런 얘기죠. 김정은 시대까지 4번 핵실험을 했고 이후 김정은 시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각각 한 차례씩 2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이것은 핵 무기, 핵탄두의 소량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ICBM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멀리 날릴 수 있는 그런 2번 핵실험을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집권 후에 7년이죠. 자기 형 김정남과 고모부 장성택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처형했다는 거죠. 정말 독살로 살해했고 정말 공개 처형을 하는 그러한 그 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는 세 번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2명인지 3명인지 철저히 비밀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설주가 딸을 출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소문이 나돌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김정은 35세 생일날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이유 네 번째는 지금 집권 7년 동안 인민 무력 부장 6명을 교체했다는 거죠. 다음 5번째, 이 7년 동안 미사일 도발을 80차례나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발에 수억 달러나 되는 미사일을 80차례 도발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6번째, 평양의 고층 빌딩 퍼레이드 거리 2개를 조성했다는 것이죠. 평양 밖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정말 철도나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평양의 고층 빌딩 퍼레이드 거리 2개를 조성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측근 간부들을 300명 내지 400명을 처형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엽기 행각을 지난 집권 7년 동안 했고, 이로 인해서 김정일 생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이것이 디벨트의 보도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벤츠 S클래스를 구매했고 4월 27일 날 판문점에 타고 나타난 김정은의 방탄 전용 차량 멜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차량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권 7년 동안 김정은은 주민들로부터 자유를 강탈했다. 이런 것이 올해 초 1월 8일 김정은 생일에 맞춰서 디벨트가 보도한 집권 7년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참 비정상적이고 충격적인 행적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스위스의 블릭이라는 매체가 북한의 8가지 미친 팩트라는 사실을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8가지 미친 액트, 정말 불가사의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사실들을 보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8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1997년 사망한 김일성 수령은 여전히 살아있어 영생하며 북한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보도고. 두 번째는 북한판 달력입니다. 김일성 탄생 한 1912년을 주체 원년으로 해서 올해가 주체 107년이라는 것입니다. 107년. 이것이 참 미친 팩트라는 거죠. 세 번째는 5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후보는 여전히 단 한 명뿐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북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가 제1위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2위가 북한, 3위가 쿠바, 4위가 이란, 5위가 베네수엘라.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미친 팩트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북한의 영화가 있습니다. 일명 고질라2라고 불리는 불가사리라는 영화인데 이것보다 더 스펙타클한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신상옥 사건입니다. 신상옥 감독을 1978년에 납치해서 1986년 탈출 때까지 8년 동안 납치해서 김정은의 일에 지시에 따라 수많은 영화를 제작하게 한 사건.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미친 팩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섯 번째 미친 팩트는 북한은 청바지를 철천지 원수 미국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바지를 착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친 팩트는 스웨덴 정부가 1970년대에 볼보 자동차, 스웨덴 볼보 자동차가 1000대를 북한에 납품했는데 여태까지 대금을 북한이 지불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스웨덴 정부가 경고장을 보내고 있지만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3억 유로,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1994년 북한 매체의 보도인데요. 김정일이 처음 골프를 잡아서 골프에 나서서 한타로 모든 홀을 완전히 섭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5배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이 블릭이라는 매체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유럽발 북한 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트럼프의 비핵화 협상이 이것이 하나의 연출이고 정치쇼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북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아니면 정치쇼에 불과한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불리게 나타난 북한에서는 그야말로 미친 팩트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그거에 대한 팩트들이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북한판 참 불가사이다. 그래서 이것을 fairright, 미친 팩트다. 이렇게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